네, 일단 오늘의 핫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건설기계 내에서 HD 현대 건설기계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어려운 시장에서도 상당히 주가가 선전을 했죠. 2.42% 올라왔고 최근에 기관을 중심으로 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들 짚어볼까요? 네, 지금 뭐 해외 증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받는 가운데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 나온 업체들을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HD 현대 건설기계가 이제 장 마감 후에 2023년 1분기 실적을 좀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800억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한 560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대폭적으로 서프라이즈를 좀 냈었고 이 부분들의 이제 세부 사항을 지켜보면 상당히 좀 그 질적으로 좀 우수했던 지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표를 한번 통해서 보면 네. 지금 이제 2023년 1분기 실적을 지역별로 나눠 보면 이게 굴삭기 파는 업체이기 때문에 굴삭기 지역 중에서 어디 쪽이 많이 팔렸나를 좀 보면 북미 쪽의 전년 비증가율이 84% 증가율이 나오면서 급증을 했고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될 거는 지금 중국 쪽이 마이너스 49%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YOY로 사실 이제 2분기 실적부터는 중국이 봉쇄가 또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 2분기 이후부터는 중국이 회복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미 쪽이 워낙 좋기 때문에 북미 쪽과 더불어서 중국까지 좀 붙여지는 게 2023년 2분기 이후부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질적으로 상당히 좀 좋았던 서프라이즈였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특히 이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2022년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10월 달 말이었었는데 이때 실적 서프라이즈하게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80% 정도 급등을 좀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때 물론 이제 뭐 재건 관련주로도 묶이면서 약간 좀 모멘텀이 좀 있었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실적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이후에 주가가 이제 상승 탄력을 좀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책 정도가 나오면은 HD 현대건설기계 중국발 매출도 앞으로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탈중국 현상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탈중국 현상 때문에 중국 매출이 좀 빠지고 이제 인도 쪽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중국도 이제 전반적인 업황을 보면 좀 바닥을 친 특히나 작년 3월 말부터 이제 봉쇄가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2분기 이후부터는 기저효과가 또 뚜렷하게 좀 나올 수 있는 YOY로는 무조건 증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이제 증가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포인트로 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망하게 지켜보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솔루스 첨단 소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나 어제 장중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를 또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렇지만 증권사에서는 2분기부터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그래도 긍정적인 리포트 내놓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어제 좀 실적이 나왔고 이제 주목해봐야 할 것이 이제 영업이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분기 영업 손실을 좀 기록했습니다. 190억 손실을 좀 기록을 하면서 시장 기대치는 한 145억 정도였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하회를 하면서 손실폭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2분기부터는 영업 손실 자체가 뭐 126억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적자폭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지박 특히 이제 헝가리 공장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헝가리 공장이 본격적으로 좀 가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2분기부터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영업 손실보다는 일단은 외형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관심이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유럽의 전력비가 좀 하향 안정세로 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제조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하반기 정도 4분기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전지박 쪽에서는 아무래도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초 특히 시험지 관련돼서 좀 뭐 양극재를 중심으로 상당히 좀 큰 시세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지박 쪽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좀 수혜를 받았던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를 비롯해서 뭐 SKC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주가의 상승세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2차 전지에서 좀 소외되는 어떤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전지방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별로 계단식의 어떤 실적 성장세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오르지 못했던 특히 섹터 내에서 순환매를 좀 고려해 본다면 솔루스 첨단 소재도 어떤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IRA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지방은 약간 좀 기준이 좀 애매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미국 진출이 불필요하다. 결국 이제 한국에서 제값제 생산을 해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탈중국화에 대한 니즈가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솔루스 첨단 소재는 분명히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캐나다 공장에다가 지금 2024년까지 지금 한 18,000톤의 좀 어떻게 보면은 캐파가 가능한 지금 공사를 좀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2024년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에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수주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많이 따라가지 못했던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한 부분들 한번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전지박종 너무 못 가도 못 갔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이제부터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음 종목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도체 소재 쪽에서 TCK를 준비를 했습니다. TCK 역시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2분기 실적 더 악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2분기의 실적 저점을 예상을 한다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도 좋을까요? 사실 어제 7.82%나 올라갔잖아요. 네, 어제 사실 이제 뉴스가 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TCK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2019년에 그 DS테크노라는 이제 SiC 제조하는 업체와 소송을 좀 했었습니다. TCK가 이제 SiC에 대한 제조와 물성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침해했다라는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TCK가 소송을 걸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2021년에 이 TCK가 원래 한 24만 원 정도까지 갔었던 업체인데,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만 원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요게 뭐냐면 2021년 4월에 일부 이제 DS테크노가 특허 무효 소송을 걸었는데 요거에 일부 인용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TCK의 단독적인 과점적인 SiC에 대한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이제 나오면서 이 회사 원래 PER 기준으로 한 20-30배 받아왔던, 그러니까 거의 독점 회사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지금 10배까지 좀 빠졌는데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이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표를 통해서 한번 좀 보면 소송이 있었던 2019년 이후부터 DS테크노와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그리고 일부 이제 SiC를 만드는 업체들, 뭐 KNJ 이런 업체들의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오고 그 TCK의 점유율이 조금 내려오는 것을, 표는 안 나오네요. 내려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 그 부분들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디레이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뉴스를 통해서 나온 부분들은 뭐냐면 TCK가 2023년 3월에 최종 승소를 했기 때문에 요 승소한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좀 소송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소송을 통해서 다시 점유율을 좀 올려가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표현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이제 패소 우려감 때문에 좀 있었던 디레이팅을 다시 이제 재확인시킬 수 있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요소의 변곡점에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소송의 결과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이 좀 돼서, TCK가 지금 뭐 반도체 업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 실적이 다시 증익으로 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업체지 않나,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점유율 변화 현황이 보여지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2019년부터 이제 TCK가 이제 소송이 좀 있었는데, 맨 위에 있는 맨 것이 위에 TCK 인 점유율이 거죠? 거의 80% 이상 이제 SiC라고 하면 이제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20-30배 받아왔었는데 요게 조금 일부 무너지면서 경쟁 업체들 KNJ, 하나머티리얼즈, DS테크노의 점유율이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독점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빠진 거다. 요게 회복될 수 있는 근거가 트리거가 좀 마련됐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자, 이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죠.
네, 골프존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뭐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추정치를 하회를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골프존 해외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뭐 주가가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일단 뭐 거의 10만 원대까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뭐 전고점 대비했을 때도 거의 뭐 한 50% 이상 좀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실적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좀 증가했던 부분들, 다만 좀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컨센서스를 좀 제가 볼 때는 하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매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앞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해외에 대한 부분들, 해외 사업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하면서 하드웨어 쪽의 판매가 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속 회사죠. 이제 골프존 데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맹점이라든지 스크린 골프 가입자들이 좀 증가를 하면서 특히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이 라운드 수가 좀 상당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라운드 수가 좀 10% 정도 증가를 하면서 네. 지금 2,400만 회를 좀 기록한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영업이익은 좀 부진합니다만 기업에 대해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 대한 확장성이 좀 확실히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확장이 좀 제가 볼 때 눈에 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월에 미국의 뉴욕 이제 팰리세이드 센터에다 골프존 소셜을 좀 개장을 했고 지금 이제 5월 초니까 이제 다음 주겠죠. 지금 뉴욕 스카이데일에 지금 골프존 소셜 2호점을 좀 오픈을 앞두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골프존 소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볼링장이라든지 뭐 영화관, 오락실 같은 좀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문화를 좀 접목을 해서 스포츠 펍 컨텐츠 같은 약간 복합 골프 문화 공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골프의 인구가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제가 볼 때 그러한 좀 시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을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뭐 일본, 중국, 베트남 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매출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20년에 한 262억 정도 됐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750억 거의 이제 3배 정도 가까이가 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글로벌의 매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레저 쪽에서 뭐 다른 이제 동종 업계로 좀 취급받는 게 이제 뭐 강원랜드라든지 뭐 아난티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비해서도 지금 주가 자체가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1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하회했습니다만 이런 좀 매출에 대한 성장세를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작업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골프존 관련돼서도 좀 하반기에 좀 주목해볼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뭐 잠정 실적을 통해서 전반적인 뭐 실적은 알고 계실 테고 반도체 쪽 영업이익이 1분기에 4조 5,8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나오는 소식이 있다면 전해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다음 종목을 통해서도 연결되는 이야기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죠. 네, IT 부품 내에서 산업 컨덴서 MLCC 쪽을 준비를 했습니다. MLCC 사이클은 또 과연 언제일지. MLCC가 반도체 쪽의 쌀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할지. 삼성전자의 실적은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뭐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지금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3조대 적자가 나왔죠. 네. 삼성전자도 이제 뭐 삼성전자는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나 이제 타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적자는 안 나지만 지금 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보면 마이너스 3조대 적자를 낸 거는 MLCC와 약간 좀 유사한 흐름들인 것 같습니다. 재고가 워낙 많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폭발적인 수요를 담기 위해서 재고를 워낙 많이 쌓아놨고 그거를 이제 지금 뭐 떨어내는 과정에서 적자가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제 삼성전기도 실적을 좀 발표했는데 네. MLCC 그 삼성전기 뭐 실적에 대한 표면적인 숫자보다는 향후에 이제 2023년 2분기 이후에 MLCC의 출하량이라던가 재고 수준에 대한 언급이 있는 콘콜 내용을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반도체 재고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크론 콘콜을 통해서 재고가 하반기부터는 고객사 재고 수준이 정상화되겠다 될 것 같다라고 언급을 좀 하고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MLCC도 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고객사 재고 수준이 적정 수준까지 좀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특히나 3분기부터는 중국 쪽에
쪽의 스마트폰 성수기고 특히 작년에 봉쇄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못 팔렸기 때문에 요 이제 이연 수요와 더불어서 올해 3분기부터는 스마트폰 계절적 성수기와 더불어서 이제 회복이 된다고 언급을 좀 하고 있거든요. 요 포인트로 봐서 이제 사마 콘덴서를 좀 보자. 요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 MLCC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요가 회복되거나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면 가격은 조금 더 액티브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베타가 클 수 있는 게 이제 사마 콘덴서인 것 같고 특히나 IT용보다 이제 전장용 쪽이 워낙 이제 두 배에서 한 4배 정도 단가가 비싼데 이 스마트폰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표를 통해서 제가 표를 통해서 가져왔는데 중국 쪽에 그 MLCC 그 지역별 출하가 중국 쪽에 거의 5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의 업황에 따라서 MLCC의 가격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중국의 스마트폰 회복되는 3분기부터는 MLCC 단가도 조금 회복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2차 전지 업체들도 조정을 받고 이제 좋았던 업체들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어떤 이슈들이 조금 나오고 있냐면 최악을 좀 지나는 국면의 업체들 좀 보자라는 포인트들이 어제부터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MLCC도 그런 환경에 좀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한번 포인트를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MLCC와 관련해서도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갖자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알아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항공주 내에서 티웨이 항공을 준비를 했습니다. 티웨이 항공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일단은 지금 약간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변동성도 심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좀 경향이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LCC 쪽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확실히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익이 827억 정도가 나왔는데 뭐 16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6분기라면 결국 4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년의 시간은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흑자 전환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TA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여타 LCC와는 다르게 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구분이 되는 측면이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중대형 항공기 도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부분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단거리 노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이나 일본에 좀 많이 집중을 하는 반면에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중대형 항공기를 좀 도입을 했고 특히 지난해 어떻게 보면 호주 시드니 같은 좀 장거리 노선을 좀 취향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미국이라든지 뭐 동유럽까지도 운행할 수 있는 좀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결국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좀 합병 관련된 이슈와 좀 많이 제가 볼 때는 연관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슬롯 관련돼서 좀 시장이 많이 풀릴 것으로 나오고 있죠. 결국 이제 좀 독점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다 보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노선에 대한 어떤 독점 우려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슬롯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티웨이가 조금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즉 터닝어라운드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더욱더 이제 좀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면 슬롯을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좀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다른 LCC와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코로나19 때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올 한해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슬롯 관련된 부분까지도 계속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른 LCC와는 다르게 좀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